네, 공매도 형들 당했다. 에코프로 100만원 초읽기 요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 일단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는 지금 95만 8천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공매도 금액 기준으로도 에코프로 BM에 이어서 에코프로가 2위. 공매도 금액 기준으로 2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쭉 나왔고 여기서 한번 밀라 그랬지만 안 밀려요. 네, 안 밀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쭉 그냥 어느 정도 스테이하면서 94만원대를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게 좀 밀어보고 싶어도 이제 밀 돈이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공매도 금액 기준으로 봐도 에코프로 BM이 1등이고 프로가 2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세력이 당했다. 100만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94만 3,6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한 8%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신고가 부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0%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 대형주가 지금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 건데 테슬라 강세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 파산설, 한마디로 숏 스퀴즈, 숏 커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숏 스퀴즈로 인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상승률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추측은 에코프로에 집중된 막대한 공매도 대기 물량. 보시면 에코프로 이렇게 되고 있고 대차장고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1조 2,520억 원 규모의 공매도 잔고가 에코프로에는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금액 순위 1위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쇼스키즈가 혹은 커버가 나오는지 대차장고 현황을 한번 그렇다면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예. 이게 에코프로의 대차장고인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1등이긴 한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4거래일 연속으로 대차장고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적지 않게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공매도를 치면서도 공매도 금액 순위 2위라면은 치면서 갚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치면서 갚아도 주가의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는 다르게 에코프로는 적극적으로 지금 상환에도 나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에코프로 BM 대차장고를 보면은 지금 공매도 금액 기준 1인데 대차장고는 2거래일 연속으로 오히려 늘어나요. 한마디로 공매도를 칠 수 있게 빌리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 치면서 상환은 하고 있는데 수량은 다시 늘리는 모습.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조금 이제 대차거래 증감을 보면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왜 다른지는 이번 주에 설명을 해드렸었죠. 유통 주식수의 차이고요. 그간 상승률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두 종목 모두 대주는 지금 씨가 말랐고요. 대차 역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번 버티자고 보니까 손실폭도 크고 이게 공매도의 손실은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은 0에 수렴을 하지 0이 되는 건 아닌데 이거는 무제한으로 나가니까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빌려서 어떻게 해보자니까 빌릴 물량이 아까 씨가 말랐다가 대주는 없고 지금 대차는 거의 이것도 비싸고 거의 없고 물량이 그리고 버텨보자니까 이자가 비싸요 생각보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자금 모자라니까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 자금도 모자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처럼 보시면 매도 리포트 나와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개인들 증권사 리포트 더는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장중 신고가 찍고 고평가 논리에 한동안 주춤했던 2차 전지주의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증권사 투자 의견을 참고했던 개인들은 아쉽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기회비용을 날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왜 올라가? 이 쇼스키즈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떤 기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3,600억 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총 금액은 4천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 발행을 했는데 BM이 4,400억 원 발행을 하면서 두 종목이 한 8,800억 원가량의 외부 자금을 유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망이 좋아지고 투심이 바뀐 건데 에코프로 그룹주의 행보는 증권가의 전망과 배치된다는 거죠. 얘네 이제 외국계는 대놓고선 13만원 얘기했잖아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그냥 공매도 때리겠다고 하면서 한 건데 얘네 그러면서 공매 쳤으면 얘네도 지금 작살 났을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에코프로 그룹은 과대평가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삼성증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증권도 그랬고 매수 의견을 아직도 상향하지 않고 있으면서 여전히 45만원. 목표가하고 괴리율이 2배가 납니다. 하나증권의 목표가하고는. 그리고 삼성증권 목표가는 40만 원인데 2배가 훨씬 넘게 나고 있는 상황이죠. 부정적 전망, 일부 증권사들의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 100만 원을 눈앞에 두자 아우성이 빗발친다. 증권사 리포트를 믿으면 안 된다.
30에서 45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길래 기다렸던 것인데 벌써 90만 원을 초과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기사를 보실 때 요건 보셔야 돼. 제가 기자여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기사를 쓸 때는 한쪽 면만을 쓸 수가 없어요. 야, 이쪽 얘기가 맞건 틀리건 간에 양쪽의 반론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양쪽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의무가 있어가지고 기사를 쓸 때는 야, 왜 이런 얘기를 쓰니? 라고 하는 건데 이쪽 얘기도 한 줄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스트레스잖아요. 예, 여러분의 스트레스니까 그러실 필요 없고 요런 거 정도는 저도 기사를 쓸 때 이런 한 줄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기사 쓸 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고평가에 유의해야 된다. 근데 뭐 고평가에 유의해서 나쁠 건 없는 거죠. 근데 나쁠 건 없는 건데 이게 정말 고평가면 지금 가격이 고평가인 건지 밸류가 고평가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이 비싸지만 밸류에 비하면 가격이 싸 이렇게 되는 건지 가격도 비싸고 밸류도 고평가야 이런 건지를 좀 확인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해서 넘어가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매도 리포트 믿고 매도한 사람만 주가 상승의 기회를 잃어버린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검증하려는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역시 결과적으로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주사 가치를 과도하게 할인 때렸어요. 리튬 가격 이슈가 있었죠. 지주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먹기 하는 거여가지고 가치를 못 준다면서요. 그래서 뭐 몇천억밖에 못 준다면서요. 지주사 밑에 에코프로 밑에 있는 지주사들에 대해서 못 주고 포스코홀딩스의 밑에 있는 지주사 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할인율이 들어가야 되고 못 준다면서요. 예.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하고도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 걔네들이 기업 가치를 주는 방식이 산정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개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리튬 8불 이런 게 대표적이 아닌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주가 가치를 6천 7천억 정도로 준 건데 지금 시장 가치 3조 원이라고 PEF 쪽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확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빌링 물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가 말라가고 이자율은 비싸고 자금도 모자라고 주가 오르는데 버티자니 손실폭 무제한이고 매도 리포트 나와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안 믿고 시간이 지난 뒤에 결과를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틀렸던 거고 못 믿겠다고 인식하고 개인들은 오히려 안 판다고 하면서 한 주 더 사기 운동, 10주 더 사기 운동 이런 거 들어가는데 돈도 많으십니다. 예, 부럽습니다. 한 주가 90만 원인데 아무튼 간에 이런 운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PF 쪽에서 지금 자금 들어왔잖아요. 4,000원, 4,400억 원. 정상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예요. 어디냐면은 약 1조 원이잖아요. 8,800억 원.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뭐 유명한 데고 IMM 인베. 네로라운 하우스들이 이 돈을 책임을 진다고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3배 뛰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뭐 지금 받고 싶었겠지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3배가 뛰었다고요. 이렇게 고평가고 비싸다고 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 거죠. 가격이 고평가인 건지 밸류가 고평가인 건지 판단을 하는 건데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가격은 고평가지만 앞으로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평가라고 판단을 안 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추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코프로비엠의 4,400억 원은 얘네가 미쳤다고 때려박냐고요. 이 회사들이, 이 날고기는 회사들이. 그렇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지금 3,610억 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때려박고 이 뒤에 400억 원 정도가 더 있다고 회사는 얘기했잖아요. 총 4천억 원이라고 얘기했죠. 얘네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심지어 전환가액 조정이나 풋옵션 감안하더라도 현재보다 해당 기업들의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는 배팅이자 예상이라고 합리적인 추측이 된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그러면 10%의 할증까지 관철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기업 위주의 좋은 조건을 얘기할 때는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키를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집 사고 팔아 보셨잖아요. 매수 매도가 누가 우위인지, 매수자 우위인지, 매도자 우위인지 그런 거 아시잖아요, 다 여러분.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그로의 투자 유치는 당연히 성장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수직 계열화 에코프로, 리튬 가격 이노베이션, 전구체, 에토프로 머티리얼즈, BM, 양극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밸류, 순환 그 고리, 순환 출자가 아니고 순환 고리, 수직 계열화 강점으로 꼽히는 거죠.
그리고 고평가라는 시설도, 근데 요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예. 뭐 한병화 위원 또 이야기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요건 이제 차치를 하고, 정리하자면 네로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미래가치 판단 없이 큰 돈을 선뜻 여기다 넣냐고요. 수천억 원을. 그렇죠? 이곳저곳에서 고평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고평가 수준에서도 향후 성장 가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0% 할증 조건까지도 우리가 안고 가게 되는 거겠죠? 지금 가격의 고평가일지라도 향후 미래 밸류의 고평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에코프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잖아요. 현재 공매도 주축 세력이 고평가라고 양극재 과잉 공급에 가격 하락할 것이라면서 목표가 13만 원을 제시했던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인지 알 수는 없죠. 걔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공매도를 얼마 쳤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얘네들일지도 모르고요. 또 국내의 모 자산 운용사일지, 그리고 어디 뭐 투신사일지 정확하게 누구 콕 집어서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얼마치를 공매도를 쳤어요라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형님들한테, 공매 형님들한테 녹록치 않다고 저 같은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 보여드릴까요? 상장한다고요.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고요. 이거 상장을 했습니다 이미. 예. 삼성운용 ETF 2종이 4일에 출시가 됐어요. 예. 이미 출시가 됐어요.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이거 그냥 기사 보시던지 그냥 그거 ETF 종목 개요 보시면 다 나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목들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미래셋 ETF 출시됩니다. 여기는 포스코 홀딩스도 들어가요. 그 뒤에도 ETF 인기가 좋으면 운용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출격대기 자금이 ETF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MSCI 지금 패시브 자금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발표일이 11일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편입 가능성 회자가 되겠죠. 될 거야 아닐 거야 막 얘기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죠. 수주 관련 이야기 나오죠. 실적 발표 지금 안 좋을 거라고 미리 흘리잖아요. 예. 근데 수주 관련 이야기가, 근데 안 좋다는 게 이제 YOY인지 그걸 좀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고, 컨센 대비해서 미달되면 조금 밀리겠죠. 그런 건 있겠죠. 수주 관련 이야기가 나올 개연성이 앞으로 합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설 투자한다는 거 수주가 있다는 거고요. 수주가 있는 곳에 시설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익 날 테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들어오니까 아까 사모펀드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개인들이 제발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신용을 막아주다 보니까 8% 7% 밀어버려도 돈으로 반대 매매도 안 나와요. 예. 주가 변동성도 들인 돈에 비해서 크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천년만년 매일 오르는 주가 없습니다. 예.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변동성이 잦아들 거고요. 상승 하락을 번갈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어제 오늘 올랐다고 내일 오르라는 주식에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야 비싸 보이니까 내릴 거야, 싸 보이니까 오를 거야, 이런 약간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식의 예측으로는 자본시장에서 돈 벌기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요런 장에선 진짜 힘들어 보여요. 투자한다면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향후 어떤 이슈가 생길지, 그리고 그 이슈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투자하는 회사의 미래 가치와 그에 맞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목표한 바에 준하게 내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후회를 하겠죠. 다만 그 후회에 대한 자각이 빨라야 자본시장에선 손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걸 또다시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공명님들 혹시 이런 후회할 일을 만들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걱정이 돼요. 비상비상 걸렸죠. 자, 일단 어제 에코프로는 2,000원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막 올라가요. 또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확 또 이제 쇼커버 들어오면서 올라갑니다. 고가에 98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지키나 했는데 그냥 밀어버립니다. 오후 들어가지고 쫙 밀고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가면서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동시호가에서도 한 1,000원 정도 더 밀어버리더라고요. 일단은 신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100만원에 바짝 접근을 했습니다. 100만원 가나 싶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황제주 가나 싶었는데 역사적 신고가는 98만 2천원입니다. 오후 들면서 매도세가 강해졌고요. 공매도 금액 기준 오늘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공매도 금액 기준 오늘의 순위는 2위입니다. 에코프로가 2위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등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도 전일과는 달라졌는데, 수급을 보시면 전일에는 외국인이 쇼커버를 했는지 뭔지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에서 엄청나게 지금 13만원 얘기하면서 에코프로 BM 13만원 얘기했고, 에코프로도 그러면서 공매를 좀 어느 정도 뭐 어딘지 모르니까요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거 쇼커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워낙에 얘기가 나왔었고, 이날도 급등할 때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쇼커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됐던 건데,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냅다 팔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요. 특히나 100만원 부근에 올라가니까 매도세가 여기서 굉장히 강해진 게 아니냐 라는 게 보여지고요. 매도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손해보고 일부 이렇게 갚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쇼커버하고, 기관들도 지금 어디서 지금 쇼커버가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쉽게 이거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손해보고 쇼커버를 하면서 갚잖아요. 갚은 수량 중에 일부러 또 이제 파이팅 있게 복수열전 들어오는 거죠. 고점 부근에서 세게 공매 친 것 아닌가 하는, 어찌 보면 합리적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대차 잔고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공매도 순위를 먼저 보면, 공매도 순위는 어제하고 별 차이 없고요. BM, 에코프로 1등, 2등이고요. 여전히 공매도 강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갚으면서 때리는, 그래서 손실을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매도 치면 이렇게 손실 복구를 계속 돌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때려놓고 확 민 다음에 큰 돈 벌고 이런 방식인 건데, 지금은 여기서 짤짤이 하고 있는 듯한, 이건 뭐 합리적인 추측이긴 하지만요, 짤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지금 좀 보여지고 있어요. 대차 잔고 확인을 해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갚는 수량들이, 이게 이제 공매도 대기 수량인 건데, 대기 수량이 확 줄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갚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보시면 7월 6일에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요. 전일 체결 수량을 확 늘린 모습입니다. 100만원 근처 왔을 때 때리고 누르면서 공매도를 강하게 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하고 조금 달라요. 요거 대차 거래 상환 수량 표가 좀 다르죠. 3거래일 연속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 늘려나가면서 공매도 치고요. 꾸준히 하는데, 에코프로에 비해서 BM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계속 그냥 나름의 분석을 해드리는 게, 상환 후에 고점에서 공매도 치면서 손실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해온 것 같아요. 왜냐면 에코프로는 올해만 해도 8%가 넘게 올라갔고 9배 가까이 올라갔죠. BM 같은 경우에는 한 2-3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차트 봐도 파고가 좀 있었어요. 눌렀다 폈다 하면서 BM이 그래도 에코프로보단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요렇게 또 이제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대차 잔고나 공매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방에서 한번 누른 부분이 조금 보인다 라는 건데, 대주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둘 다 신용대주 불가능입니다. 한 주도 못 빌려요. 대주 자체는, 대차 대주는 제거 그 콘텐츠에 보면, 최근 콘텐츠에 보면 대차 대주 어떻게 달라요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못 빌리는 수준이었는데 아예 불가능해요. 제외 지정되고 못 빌려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정리한 게 여기 있습니다. 황제주 오르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에코프로가 최근에 상승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에코프로를 관련해가지고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갑론을박도 있었던 거죠. 에코프로를 미래가치가 밸류가 훌륭하다, 아직 싸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에코프로 랠리가 지금 10만원부터 계속되니까 한 40만원 부근에서 얘기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70만원 가니까 과열 경고 나오면서 45만원 막 목표가 설정하고 그러는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BM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타이거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고객 레터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의 상승을 두고 시장의 쏠림과 왜곡이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왜 시장의 쏠림과 왜곡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라는 역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7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내려갔던 거는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어요. CEO 리스크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런 리포트들이 나온 뒤에 확 한번 눌리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측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을 조금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투심이 위축이 돼서 70만원대까지 갔던 게 50만원이 살짝 이탈이 되는 날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에코프로 망했다, 에코프로 이제 30만원 간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막 유튜버들부터 해가지고 막 갑자기 나오고 2차전지 과열주의보 삐뽀 그러고 있고 막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갈아타야 될 때 반도체냐 자동차냐 아니면은 리오프닝이냐 경기 민감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하락세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삼형제 사들였고요. 특히나
에코프로는 다시금 49만 원대 찍고 지금 90만 원 후반대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 그때 사신 분들도 거의 50만 원 사신 분 2배 가까이 올라온 거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을 한 주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일부러 최근에는 안 사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못 사게 된 거죠. 예, 못 사게, 처음에는 못 샀던 거고 이제 안 사게 된 이유도 있고, 예, 그리고 그냥 관전자의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건데 알고리즘이 그래갖고 이런 게 밈이에요. 밈. 이건 짤인데 에코프로 샀나? 성공 투자자. 에코프로 이제라도 샀나? 성공한 투자자. 오늘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온 건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주가가 지지부진할 땐 재료가 쏟아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테슬라도 뭐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대장인 테슬라가 잘 가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납품은 없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투심이 좋아졌다는 거고, MSCI 이제 얘기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MSCI 이제 뭐 편입 가능성 요런 얘기들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FTSE ET 지수, 요건 이제 액수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체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이거는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 비상이 걸렸다. 쇼커버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투자자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숏커버 물량으로 이번에 급등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일련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숏커버, 숏스퀴즈에 대한, 그러니까 뭘 이 기사에서 저는 봤냐면 최근에는 이 숏커버나 숏스퀴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많이 없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된 상승을 논할 때는 숏커버, 숏스퀴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노베이션, 그리고 12발행 에코프로, BM, 그리고 앞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진 신용등급 상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금의 운용에 대한 지금 룸이 생겼다. 그리고 여러가지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건 시장의 오해였다 라는 것들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MSCI 이야기 100% 나올 거라고 제가 이건 진짜 100%라. 왜냐면 저희가 쓰는 입장이니까 이게 이제 리포트가 나오던지 아니면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나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기사들, 그러니까 기사는 뇌피셜로 못 써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야 너는 왜 그러면은 기사 안 쓰니 그러는데, 뇌피셜로 이렇게 제가 그럴 거예요라고 해가지고 그 이번 분기에 이렇게 된다고 자료들이 좀 나와야지 저희도 기반을 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제 나왔어요. 저희도 이거 확인을 했는데 다올투자증권에서 지금 MSCI 종목에 편입될 것이다,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서는 극단적인 가격 상승에 발목을 잡혔다라는 건데, 요번에는 뭐 주가가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를 포함하지 않아서 편입이 확 실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JYP, 하나오션, 현대로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함께 얘기 나와 있고, 지금 나가는 애들은 CJ, 뭐 페노션, 카카오게임즈 추가로 하락하면 편출될 수 있다. 추가 하락이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MSCI 지수는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편입 가능한 기업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기업을 편출한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지금 MSCI 지수 얘기해서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왔었다라는 거면은 사실 근데 실망할 건가 싶긴 한데 8월에 어차피 또 있는 거긴 한데, 요게 저번에는 조금 악재로, 단기 악재로 나왔었거든요. 요번에는 또 이제 무난하게 편입될 것이다,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발표일은 8월 11일 금요일이고요. 리밸런싱은 8월 31일, 그리고 변경 유효는 9월 1일 날부터 이제 짠 하고 이제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짚어드린 거 워낙 많잖아요. 다 기억하실 건데 빠르게 이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빌릴 수량이 적어요. 아까 그 대주 물량들 봤잖아요. 대주는 없어요, 못해요. 예. 그리고 대차 물량도 이자가 비싸요.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요. 손실은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근데 안 팔아요. 심지어 매도 리포트가 악재가 나와도 크게 안 내려요. 매도 리포트 나오고 지금은 과열 시기, 지금은 주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기, 뭐 이런 얘기 해도 안 내려요. 신용을 막아놔도, 그러니까 신용을 막아놓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패착이자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던 건데, 신용을 막아놓으니까 반대 매매가 안 걸려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버리면 야 여기서 반대 매매 걸리는 데까지, 여기가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밀어보자 그럼 거기까지 밀리면은 프로그램상으로 자동으로 탁 반대 매매 걸렸고 주가가 쫙 내려와요. 그럼 밑에서 먹어가지고 산 다음에 공매도 갚아버리고 또 밀어버리고, 그래갖고 계단식 하락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쭉 빠지다가 이렇게 조금 사니까 올라가다 쭉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와가지고 막 하한가 가버리고, 반대 매매 나오는 5종목 하한가 가잖아요.
반대 매매가 근데 없어요. 지금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FTSE ET 50, 100 이거는 뭐 여러 번 짚어드렸고, 삼성전자 2개의 ETF 자금 이미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미래에셋 ETF 상장되고요. 이 자금은 에코프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2차전지 업황 자체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옵니다. 예, 요거는 이제 ETF 자금에 뭐 포퓨도 있고 뭐 엔솔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엔진엔솔 캐나다 보조금 관철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채 발행 흥행하고 업계 자체에 또 조인트 벤처 있고요. 증설 시설 투자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 나왔던 게 유상증자 없이는 얘네 힘들어요. 카카오처럼 될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하면은 주주들 어려워져요. 할인율 높아지고 그럼 유통 주식도 많아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결국엔 3자 배정이나 CB를 통해서 약 1조 원 가까이를 조달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얘기들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머티리얼즈 어떻게 할 거야? 상장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전구체 공장 한 개에 1,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6개 만들면 9천억 원이잖아요. 상장 통해서 자금 조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 무조건 사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적게는 이 해당 종목, 넓게는 이 업황에 대한 예정돼 있는 상황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인 거예요. 저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격은 고가인데 밸류에이션에는 여유가 아직 있어서 얘는 좋아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이건 문제가 생긴 거고 이러면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어제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재밌더라고요. 전문가라고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 사람인데 본인의 포지션은 없어요. 에코프로에 대한 포지션, 공매도 세력도 아니고 그 포지션도 없어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로 많이 올랐어. 이거 많이 올랐어. 아니 내려 이거. 정확하게 제보를 받은 게 70만 원대에 이거 분명히 앞으로 박살낼 거라 그랬대요. 네. 뭔가 이거 무슨 심리인지 알겠어요. 뭔가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떠들어가지고 지식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거하고 이해관계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하면 내려. 내가 얘기하잖아 내린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그리고 10만원이 30만원 됐다고 공매를 때려버렸는데 3배 올랐다고 이제 많이 올랐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공매를 쳤는데 못 판 거예요. 이거 내리지 않을까? 근데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형아들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공매 때린 쪽과 지금 지키는 반대쪽의 싸움이 꽤나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업계에서는 보도된 것보다 아니면 알려진 것보다도 이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제법 오랫동안. 이게 꽤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나저나 그 네 번째 공매형들은 아직 괜찮은 거 맞죠? 두 번째, 네 번째 형들, 2번, 4번 형들 괜찮은 거 맞죠? 또 이제 한번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